일자리라는 게 지금 젊은이들이 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젊은이들이 미안하지만 젊은이들이 예, 지금 회의 중인데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젊은이들이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종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데는 대기업이야. 근데 대기업은 성장은 하지만 고용이 없어요. 고용이 없어요. 지금 안 뽑습니다. 형식적으로 조금 안 뽑죠. 왜? 기계가 다 하고 AI가 다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술로 전부 다 그걸 안 뽑아. 그래서 결국 2030들이 만약에 저렇게 앞으로 계속 일자리가 없이 알바만 하고 다니면 완전히 사회가 단층이 돼버려. 걔네들은 수입도 없지만 뭐 이재명이 이런 나쁜 놈들 그냥 돈이나 몇 푼씩 나눠준다 그러는데 대책도 안 되지만 그거는 그 돈도 없죠. 저 기업이 발전하지 않는데 무슨 그게 되겠느냐고.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안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30살, 35살 때까지 아무런 노하우가 없는 거예요. 기술, 아무런 그 경제적인 면에서 활동을 해가지고 어떤 깊이 있는 저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맨날 배달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러다가 뭘 하겠어요. 그래도 기업에 들어가서 과장이다, 뭐 부장이다 이렇게 하고 그 회장님한테 한번 전화드려요. 지금 회장님한테 전화드려요. 여기 어떤 연락? 그래서 회장님한테 지금 전화드려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이 창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인데 어떤 거냐? 이거 주택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송도 국제도시를 한 1000여만 평대예요. 이게 바다를 메꿔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1억 평 정도, 송도보다 한 10배 되는 땅을 여기저기에다 해서 유휴농지, 대기업 주변에 있는 유휴농지, 광주 주변이나 부산 주변이나 혹은 대구 주변이나 혹은 뭐 이 수도권 뭐 어디나 강원도나 이런 데 해가지고 있는데 유휴농지, 논을 이제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게 무슨 일이 생기느냐? 1000만 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1억 평을 그냥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논은 지금 절대농지가 유휴농지 15만 원 정도씩 합니다. 국가에서 딱 관리하기 때문에 1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한 30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하면은 전기 상하수도 이런 평당 여러 가지 이런 기반 시설이 됩니다. 그럼 이게 평당 45만 원 정도의 소위 원형지 가격이 생겨요. 이게 매리포는 것보다 더 싸. 이 송도 매리포에서 원형지 가격이 한 50에서 60 정도 됐어요. 바다를 매립하는데. 근데 이거는 논에다가 하니까 논 가격 자체가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45만 원이 평당이 되는데, 그러면 1억 평이면 45조입니다. 돈이 45조.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중에 한 30%를 일자리만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이제 같이 주거 단지도 같이 있어야 가서 이러고 직업과 주택이 있는 직주 복합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천만 평을 주택 단지로 했다고 그럴 때 이걸 한 평당 우리가 150만 원씩 쳐요. 150만 원 굉장히 싸니까 이게 이제 채비진이 뭐니 하다 보면 좀 올라가는데 150만 원을 3천만 평으로 하면 이게 약 45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억 평이라는 것이 공짜로 땅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는 수요자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를 건설해서 팔리게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 7천만 평이 공짜로 땅이 생기는 겁니다. 공짜로 땅이 생겨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 젊은이들한테 약 한 30만 명 정도한테 공짜로 빌려주는 거야. 30년에서 50년 공짜로. 그래서 거기서 4차 산업, AI, 반도체, 배터리, 무슨 블랙체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되는 뭐 백신 제작 연구 이런 거를 그런 4차 산업 관련된 그러한 그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러스터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출하거나 국내에 쓰게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런 부품 소재 산업이나 이런 그 첨단 부품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독일, 일본, 대만.
이런 데랑 같이 버금가거든요. 근데 이게 마켓 쉐어가 세계에서 한 2.5에서 3%밖에 안 돼요. 이거를 만약에 한 1%만 더 올리고 2%만 더 올려도 이게 뭐 한 예를 들어서 2천억 불 정도 부가가치가 되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보니까 한 6천억 불 수출이 되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한 30%가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니까 첨단 산업이란 말이지. 근데 이제 아까 30만 개라고 그랬는데 한 회사에 한 6, 7명만 근무해도 그게 이제 한 200만 개가 된다는 겁니다. 200만 개. 아주 첨단이지, 그야말로. 이게 세계적인 첨단의 맨 견인차가 되는 거야. 세계 생태계에서. 근데 거기 이제 뭐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대학도 옮기고, 대학도 옮기고, 연구소도 옮기고, 뭐 등등해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를 해야지. 기술 제공하고, 그 중에서 자기들한테 맞는 걸 갖다 하고, 그다음에 자금도 대주고, 자금 이제 벤처 캐피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그 실리콘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하는데 인공적인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단지에는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요. 이거는 땅값 싸고 용적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 논 근처니까 무슨 달리 이 층고를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500~600만 원짜리 우리 젊은이들한테 하면은 그야말로 30평을 봐야 한 1억 5천이고 한 2~3천만 원, 3~4천만 원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용자 받고 여기 일에서 갚아나가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는데 아파트 값은 올라가는데 이걸 살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잖아요. 서울은 평당 1억씩 가니까 뭐 대도시도 지금 평당 2~3천만 원씩 가니까 엄두가 안 나서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안 낳고 이래가지고 이 국가적으로 큰 문제, 정말 큰 문제인데 이런 걸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차트에도 있지만 이게 일자리 도시라고도 하고 제가 이제 메가 스마트 시티라고도 해놨는데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자세히 얘기하지만 이제 선거 때 이제 토론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제목만 얘기하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거를 대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근데 요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는 해봐야 아까 내가 우리 우파가 하는 정책 가지고는 문재인 때보다 좀 낫지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그 문제가 또 뭐냐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지금 이제 뒷골목 경제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로드샵들 절반이 문 닫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야? 칼퇴가 없고. 그나마 첨단 산업은 젊은 사람이 가는데 5, 60대 돼가지고 평생 밥집이나 하고 평생 주변에서 슈퍼나 오는 사람이 어디로 갈까요? 이거는 다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중소상인들이 비율이 많은 거거든. 평균적으로 봐서. 그래서 직장 그만두면 나가서 밥집 보고 직장 그만두면 나가서 무슨 조그만 가게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런 사람들이 안 착할 수 있게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또 뭐냐면은 산자락 우리나라가 산이 63%입니다. 192억 평이야. 산자락을 한 6~7% 해가지고 10억 평 이상을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산자락. 산이 우리나라는 산을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보호도에서 고맙긴 하지만 산을 너무 방치했어. 먹거리를 해놔야 돼. 산자락을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예를 들어 한 3,000평씩을 나눠주면은 그게 한 35만 명 정도한테 나눠줄 수가 있어요. 3,000평이면은 이게 이 경제 단위가 된다는 겁니다. 밭이. 근데 노는 한 번밖에 안 오지만 노는 지금 자금률이 100%인데 밭은 15%밖에 안 돼요. 밭은 전부 다 수입이야. 보리, 감자, 밀, 옥수수 이런 거 다 수입인데 이거를 국내에서 하고 또 가격이 안 맞는 건 보조를 해주자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막말로 땅 파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조금 기구들 잘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면 이게 100만 명에 대한 호구 대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코로나 끝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데 이 도시를 건설하거나 산을 개간할 때 가서 토목공사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그야말로 건설 근로자로 가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건 한계나 말아. 그게 1년에 몇백만 원 준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돈도 없고. 이거는 그렇게 자생적으로 아까 제가 논에서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걸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한대로 예산 들어가면 안 돼요. 목사,
예, 점수 스피드 알려봐, 앉아봐. 그래.